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40강 드라마 밈의 4단 7정론적 유형분류 지표현형 정직 발전된 경제 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지는 12지심의 단서입니다. 중국 남송의 성리학자 진수는 그의 저서 성리자의에서 찰물지야, 사물을 밝게 살피는 것이 지다. 지득 시시비비, 임지확정 시지. 시시비비를 알아서 확고히 정하는 것이 지다. 라고 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직이란 한자로 바를 정, 고들 직을 써서 바르고 고듬을 뜻합니다. 아시아인들이 한대에서 발견한 정직 밈은 생활 속의 윤리와 정신을 어렵고 고상하게 말하려 하지 않고 쉽고 바르게 보여줌으로써 보통 사람들의 선량함과 미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사례를 한번 볼까요? 27회 스토리입니다. 며느리 지은은 옷이 별로 없는 시어머니 순자를 위해 새 옷을 사온다. 그런데 시어머니 순자는 며느리 지은의 이런 옷 구매를 낭비라고 꾸짖는다. 참 며느리 지은의 입장이 난감해 보이죠? 사려 깊은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를 시어머니가 낭비라고 꾸짖으시니 말입니다. 이 같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 사이의 가치 충돌을 아시아인들은 생활 속의 윤리와 정신을 있는 그대로 쉽고 바르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직이 아시아인들에게는 시시비비를 가리게 하는 지표현형, 지유전자형으로 작동합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28회에서 남편 대발과 아내 지은은 서둘러 집 밖 학교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둘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부부 싸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왜 대발과 지은은 집 밖 학교 운동장으로 나갔을까요? 어른 공경의 예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가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은 어른에 대한 공경의 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은 집 근처 학교 운동장으로 나가서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싸웁니다. 어두운 밤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 이 장면 또한 생활 속의 윤리와 정신을 어렵고 고상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고 쉽고 바르게 보여줌으로써 보통 사람들의 선량함과 미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한드의 정직 밈을 보여줍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 가정에서 올바른 부부싸움의 예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 표현형, 예 유전자형이죠. 동시에 둘이 부부싸움을 위해 집 밖 운동장으로 나가는 행위는 공경의 예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둘의 도덕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한드의 지표현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싸움의 부부싸움의 발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 지은에게 시킨 남편 대발의 담배 심부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죠?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심부름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집 근처의 구멍가게는 지금의 대형마트와 같이 일상에 필요한 온갖 잡화들을 두루 갖추고 팔았거든요. 과자를 비롯해서 식품류인 두부, 콩나물, 생선, 달걀, 소시지까지도 팔았답니다. 담배는 물론이고요. 그러다 보니 동네 구멍가게의 주 고객은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남정네들이 가기에 조금은 불편했던 곳이죠. 물론 아침 출근길에는 들려서 담배를 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게에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발과 지은의 부부싸움의 발단이 된 것이죠. 더욱이 지은은 민주적 수평적 가치구조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발은 엄마 순자가 아버지 병호의 담배 심부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전통적 수직적 가치구조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발의 입장에서 아내 지은의 담배 심부름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런 대발을 아내 지은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드는 생활 속의 윤리와 정신을 쉽고 바르게 보여줌으로써 아시아인들로 하여금 시비지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이 한드가 실어 나르는 지표현형입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51회는 지은이 부부싸움 끝에 친정으로 가버리는 위기 상황을 그립니다. 그 이후의 상황 전개를 보실까요? 부부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 지은을 찾아서 대발은 처가로 향한다. 장인과 장모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장모는 사위 앞에서는 딸을 두둔하고 사위가 없는 데서는 딸을 야단치며 시댁으로 돌아가라고 나무란다. 요즘 장모님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혹시 이렇게 싸울 거면 헤어져! 라고 사위를 야단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닌가요? 자, 이 장면에서 장모 심해가 보여주는 분별력은 아시아인들에게 시비지심의 단서인 지표현형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더욱이 민주적 수평적 가정의 안주인이면서도 전통적 가치인 출가 외인을 수용할 줄 아는 그녀의 포용력이 생활 속의 윤리와 정신을 쉽고 바르게 보여줌으로써 정직밈과 함께 아시아인들로 하여금 시비지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29회 이야기입니다. 대발의 아버지 병호는 막내딸 성실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른다. 아내 순자는 딸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친구한테 문병을 갖다고 둘러대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이때 아버지 몰래 숨어 들어온 딸 성실은 광고 촬영으로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하다. 아버지 몰래 모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들뜨게 한다. 화난 아버지와 두렵지만 성취감에 들뜬 도둑고양이 같은 딸의 모습이 잘 대비되고 있죠? 이 장면에서 아버지 병호가 아내 순자에게 버럭 화를 내는 이유는 자녀 교육이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아내의 몫이라는 전통적 가치관 때문입니다. 결국 딸의 늦은 귀가가 아내의 딸에 대한 가정교육 부재 때문이라고 아버지 병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딸 성실은 여자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사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또 일이 있으면 늦을 수도 있다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실은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가정 분위기 탓에 도둑 고양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한드는 생활 속의 윤리와 정신을 있는 그대로 쉽고 바르게 보여줍니다. 이런 정직밈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갈등을 지켜보는 아시아인들에게 시시비비의 지유전자형을 작동케 하고 이를 지표현형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한드의 지표현형 발전된 경제 밈입니다.
아시아인들은 한글을 통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부유한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뇌 속에 한국의 발전된 경제의 밈을 복제 저장해 지유전자형으로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12지심의 단서가 되어 발전된 한국 경제와 자국의 경제를 견주어 보기도 하고 자국의 미래를 한국 경제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도 하는 지표현형으로 드러나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이후의 일이지만 북한 주민들도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금지된 한글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시청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경제를 확인하게 되고 이들의 뇌 속에 복제 저장된 지유전자형 한국의 발전된 경제의 밈이 그들로 하여금 남북 경제 상황을 비교하게 하고 이것이 한국에 대한 동경과 목숨을 건 탈북이라는 행위, 즉 지표현형으로 드러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한드의 지표현형인 발전된 경제 밈은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 시대, 1990년대 경쟁 시기, 2000년대 확산 시기에 트렌디 드라마와 한국형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가 보여주었던 화려한 시지각적 특징과 연계됩니다. 다시 말해 앞서 37강, 39강에서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화면 밈, 이국적 정치 밈, 패션 밈, 유행 선도 밈, 교육 밈 등이 한대의 지표현형 발전된 경제 밈과 직접 연결됩니다. 등장인물의 신분, 직업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드라마 속 공간도 지표현형 발전된 경제 밈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 질투의 주인공 하경과 영호 그리고 하경의 친구 체리가 대학생 신분이고 그들이 나오는 대학 캠퍼스, 변호사인 체리의 삼촌 사무실 등이 부유한 이미지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발전된 경제 밈의 한 요소로 작동합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지은과 대발은 박사과정 학생, 병원 레지던트 신분이고 지은 아버지 창규는 항공사 이사, 대발 아버지 병호는 사업가로 나와서 이들의 신분, 직업, 극중 공간이 발전된 경제 밈을 뒷받침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드라마 가을 동화의 준서는 미술 강사, 은서는 호텔 직원, 태석은 호텔 재벌 진일그룹의 막내 아들로 대학 이상의 지유전자형 교육 밈을 충족시키고 이들이 나오는 극중 공간이 지표현형 발전된 경제 밈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준상, 유진, 상혁도 대학 이상의 지유전자형 교육 밈을 보여주고 피아니스트인 준상 어머니의 직업적 이미지, 준상이 일하는 마르시안 스키장, 유진이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회사 폴라리스, 상혁이 다니는 방송사 등의 공간도 한드의 발전된 경제 밈을 뒷받침해주는 지표현형으로 작동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드 밈의 유형 분류를 통해서 한드가 인유전자형 화목밈, 순수밈, 순애보밈, 이유전자형 노인공격밈, 도덕밈, 지유전자형인 교육밈, 인표현형 평민화밈, 편안한 밈, 미남 미녀 배우밈, 진실밈, 자연스러운 연기밈, 패션밈, 유행선도밈, 아름다운 화면밈, 이국적 정치밈, 그리고 지표현형인 정직밈, 발전된 경제밈 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드밈의 4단 7정론적 유형 분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제41강 드라마 밈의 4단 7정론적 유형 분류, 드라마 밈, 한류 밈의 확장성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